술, 담배, 여자, 그리고 끝없는 허세. 강남에서 잘 나가던 클럽 사장. 그는 희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61년을 살아왔지만 병원 서류에 보호자 칸은 비어있던 남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픈 그녀, 그러나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 그의 삶에 처음으로 진짜 온기를 불어넣은 사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됐죠. 하지만 남자는 건강히 돌아오자 다시 허세가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약속일까요? 순간일까요? 그리고 6개월 후 가슴 적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경수, 61세. 한때는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던 클럽 사장이었습니다. 40, 50대들이 주로 찾는 고급 라운지를 운영하며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인생은 즐기는 거다라며 매일 밤 술에 취해 살고 담배 한 갑씩 태우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경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결혼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택했거든요. 가정은 발목을 잡는다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대신 항상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48세인 미경과 2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이혼한 여자였어요. 경수의 라운지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이였죠. 경수보다 13살 어리고 아직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경수는 자신이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해외여행도 하고 미경에게 명품도 사주며 화려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강경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팁니다. 당장 술을 끊고 요양하세요.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경수의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미경은 경수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라졌어요. 오빠, 나도 이제 나이인데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요즘 좀 바빠서라며 핑계만 댔어요. 결국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물었을 때 미경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빠, 나도 이제 48살이야. 나도 늙어가는데 아픈 사람 돌보며 살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 그만하자. 경수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사랑받은 게 아니라 돈과 안정감 때문이었다는 걸. 건강하고 여유로울 때는 달콤하게 굴던 미경이 자신이 아프자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거였어요. 61년을 혼자 살아온 경수에게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자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진짜 친구도 없었죠. 그저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들 뿐이었어요. 클럽 직원들도 사장님, 이제 쉬시는 거죠? 라며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란을 비워둔 채 서명할 때 경수는 평생 처음으로 외로움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거지? 61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랑해본 사람도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도 없었어요. 라운지 문을 닫고 정리하던 날 경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술과 담배로 망가진 얼굴, 강경화로 누렇게 뜬 눈.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무도 모르게 시골로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찾아줄 사람도 없고 걱정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은 경상도의 한 요양원 희망의 집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강경화 환자인데 입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예정이신가요? 내일. 가겠습니다. 짐을 싸면서 경수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죽자. 아무도 모르게. 평생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의 쓸쓸한 마지막이었죠.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타던 날 경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1세,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하지만 너무 늦었죠. 시골의 작은 기차역에 내린 경수. 마중 나온 요양원 직원의 차를 타고 가며 마지막으로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살아. 행복해. 그리고 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경수는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 마지막 장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요양원 입구에서 짐을 내리는 경수를 본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였어요. 바로 수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수혜의 첫 인사는 정말 따뜻했어요. 경수는 당황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차갑고 쓸쓸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경수는 여전히 경계했죠. 또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저는 박수혜예요. 여기서 다른 분들 돌보는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혜가 자연스럽게 경수의 짐을 들어주려 하자 경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짐을 맡긴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혜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그 말에 경수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평생 경쟁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경수의 방은 요양원 2층 끝 방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했고 창문 너머로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은 12시, 6시예요. 약은 식후에 드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경수는 자꾸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혜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났거든요. 서울에서 만났던 미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 미소만큼은 정말 진심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 시간. 요양원 식당에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았어요. 경수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수혜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여기 와서 같이 드셔요. 아니에요. 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경수가 거절했지만 수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할아버지, 박할머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인사드려요. 자연스럽게 경수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해주는 수혜.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셨어요? 김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경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사업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라운지 운영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경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저 여자는 뭐지? 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미경은 항상 뭔가를 바랐어요. 명품백, 여행, 용돈. 하지만 수혜는 달랐어요. 그냥 순수하게 친절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경수는 수혜의 일상을 관찰하게 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청소하고 어르신들 약 챙겨드리고 병원 갈 때 함께 가서 부축해드리고 정말 쉼없이 남을 돌보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어느 날 경수가 물었어요. 수혜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전폐 질환이 있어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일 하며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여자도 자신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자신과는 정반대였어요. 경수는 자포자기하며 세상을 원망했는데 수혜는 남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쓰고 있었죠. 그럼 치료는 받으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혜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폐가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치료받아도 시간만 조금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을 살아요. 가족은 없으세요? 경수가 또 물었어요. 수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날부터 경수는 수혜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거든요. 혼자이고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하지만 사는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경수 씨, 산책 같이 하실래요? 어느 저녁 수혜가 먼저 제안했어요. 경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죠. 요양원 뒤편 작은 산책로를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했어요. 서울 생활은 어떠셨어요? 수혜가 물었어요. 경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화려했죠. 매일 술 마시고 돈 쓰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허했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수혜의 또 다른 질문. 경수는 잠깐 멈춰 섰어요. 외로웠는지도 몰랐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남편 죽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 말에 경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경은 경수가 아플 때 떠났지만 수혜는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수혜 씨는 후회 없으세요? 이렇게 사는 게? 경수가 물었어요. 수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요? 경수가 궁금해했어요. 아픈데도? 아프니까 더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작은 친절들이. 그리고 수혜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경수 씨 같은 분도 만났잖아요. 그 순간 경수는 심장이 쿵하고 뛰는 걸 느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설렘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설렘. 수혜 씨, 경수가 뭔가 말하려 했는데 수혜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어요. 괜찮아요? 경수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네,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수혜가 웃으며 말했지만 경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봤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발 수혜 씨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는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경수와 수혜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매일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 했죠. 경수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요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고 있었어요. 수혜 씨,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수혜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경수의 고백에 수혜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수 씨, 우린 둘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경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면 그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런데 약속해 주세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기로. 그렇게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와 근처 작은 마을의 한옥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소박한 생활이었어요. 경수가 텃밭을 가꾸고 수혜가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경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수혜야, 나 정말 행복해. 어느 날 경수가 말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경수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과 수혜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됐죠. 의사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했어요. 반면 수혜의 병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기침이 더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수혜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경수를 돌봤어요. 괜찮아요. 경수 씨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수의 과거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경수의 옛 친구 재호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라운지 시절 함께 사업했던 사람이었죠. 검은색 BMW를 타고 나타난 재호는 반갑게 웃고 있었어요. 야, 이경수, 여기서 뭐하고 있냐? 완전 시골 촌놈 다 됐네. 재호가 큰 소리로 웃으며 경수를 껴안았어요. 경수는 당황했어요. 수혜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호야, 조용히 좀. 뭘 조용히 해? 야, 너 여기서 농사 짓냐? 하하. 옛날 강남에서 잘 나가던 너를 누가 알아보겠어? 재호는 수혜를 힐끗 보더니 속삭였어요. 여자친구야? 나쁘지 않네. 근데 좀 아픈 것 같은데? 친구 그만. 경수가 말렸지만 재호는 이미 소주와 안주를 잔뜩 사와서 테이블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호가 가져온 소주병을 보는 순간 경수의 손이 떨렸어요. 3개월 동안 끊고 있던 술이었거든요. 투명한 소주병이 석양빛에 반짝이는 게 마치 유혹하는 것 같았어요. 야, 뭘 그렇게 고민해? 한 잔 정도야 괜찮지. 옛날 생각 좀 해보자. 재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경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재호가 따라주는 소주잔을 받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첫 잔을 마시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 이 맛이야. 역시 소주가 최고지. 경수가 눈을 감으며 탄성을 질렀어요. 한 잔, 두 잔. 어느새 경수는 예전에 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큰 소리로 웃고 담배를 피우며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야, 기억나냐? 우리가 강남에서 그 큰 라운지 할 때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었잖아. 재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러게, 그때가 정말 좋았지. 경수도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수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재호는 본격적으로 경수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 준비하고 있어. 강남의 시니어 전용 나이트 클럽 말이야. 40에서 60대 타겟으로 하는 고급 클럽이야. 요즘 대박이야. 시니어 클럽? 경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 중년들이 돈도 많고 노는 것도 고급스럽게 하잖아. 위스키도 비싼 걸로 마시고 여자들도 품격 있는 사람들로. 완전 블루오션이야. 경수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몰려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주머니에 가득 찬 돈뭉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졌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잘만 되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한 달이면 몇억이야. 재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두 사람.
재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일주일만 서울 와서 보고 결정해봐. 너 경험도 있고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아프고 속은 메스꺼웠지만 재호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니어 클럽. 하루에 1,000만 원. 수혜가 정성스럽게 해장국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경수 씨, 이것 좀 드세요. 속이 안 좋으실 텐데. 안 먹을게. 기름져서 더 속 안 좋아져. 경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물이라도. 수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는데 아니야 됐어. 알아서 먹을게. 경수가 짜증을 냈어요. 수혜는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이런 말투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경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재호와 자주 통화하면서 서울 클럽 이야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인터넷으로 강남 클럽들을 검색해 봤어요. 수혜가 뭘 해도 짜증을 냈어요. 경수 씨, 약 드세요. 수혜가 간 약을 가져오면 알아서 먹을게. 여기 다 놔둬. 저녁 드세요. 조금 이따 먹을게. 속이 안 좋아 죽겠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갈까요? 아니야, 몸이 안 좋아. 혼자 다녀와. 수혜는 경수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재호가 다녀간 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됐거든요. 밤에는 서울 클럽 동영상을 보면서 신나하고 낮에는 자신에게 구박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경수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맨날 된장찌개만 먹어? 빨래가 건조가 잘못됐나 봐. 걸레 냄새가 난다. 왜 이렇게 일찍 깨워? 좀 더 잘래. 수혜는 점점 작아졌어요. 조심조심 걸어다니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경수는 그것마저 싫어했어요. 왜 맨날 우울한 표정이야? 너는 너무 진지해.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사람 미안하게. 수혜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3개월 전에 그 따뜻했던 경수는 어디 갔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수혜가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었어요. 경수는 분명히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데 자신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게 뻔했거든요. 경수 씨, 서울에 몇일 다녀오세요. 뭐? 경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친구분 제안.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어때요? 수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경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그래도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계속 마음이 불편해 보이시잖아요. 서울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수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며칠 있다 오시면 되잖아요. 경수는 속으로 무척 기뻤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서울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었거든요. 하지만 수혜한테 먼저 말을 꺼내기가 미안했는데 수혜가 먼저 말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정말 괜찮겠어? 경수가 물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수혜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경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신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수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떠났어요. 짐을 싸는 내내 콧노래를 불렀어요. 며칠만 있다 와야지. 거울을 보며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향수도 뿌렸어요. 수혜가 도시락을 싸서 줬지만 무겁다며 거절했어요. 서울 가면 좋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재호가 마중 나온 차에 타면서 경수는 이상하게 해방감을 느꼈어요. 몇 달 만에 이런 기분이네.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경수를 보며
수혜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경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재호가 준비한 강남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바로 클럽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플래티넘이라는 시니어 전용 클럽이었어요. 와, 이거 완전 대박이네. 경수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50대 여성들이 아름답게 차려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고 남자들은 고급 양복을 빼입고 수십만 원짜리 위스키를 마셨어요. 조명도 고급스럽고 음악도 세련됐어요. 경수는 예전 손님들한테 하나둘씩 전화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때? 끝내주지? 여기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야. 재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친. 이게 하루에? 경수의 눈이 돈달러 모양이 됐어요. 그날 밤 경수는 10년 만에 제대로 놀았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45세 여자 미란과 춤도 추고 30만 원짜리 위스키도 마셨어요. 그 첫날 밤 수혜가 문자를 보냈어요. 경수 씨, 잘 도착하셨어요? 서울 어때요? 몸 조심하세요. 하지만 경수는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문자 알림음도 들리지 않았고 설사 들렸다 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오빠, 춤 정말 잘 추시네요. 미란이 경수에게 달라붙으며 말했어요. 하하, 옛날에 좀 했거든. 경수가 되게 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새벽 3시까지 놀고 숙소에 돌아온 경수는 그대로 쓰러져 잤어요. 이틀째 수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경수 씨, 몸은 괜찮으세요? 약은 챙겨 드시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지만 경수는 재호와 함께 다른 클럽 골든에이지에서 사업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클럽 사장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 인테리어비만 10억 들어갔어요. 그만큼 고급스럽다는 뜻이죠. 사장이 설명했어요. 돈은 내가 낼 테니 자네는 손님만 불러오세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경수가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중요한 미팅 중이라 확인도 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수가 처음에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지만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돈도 벌고 술도 먹고 매일이 축제 같았거든요. 수혜는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경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경수 씨, 언제 오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걱정돼요. 하지만 경수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매일 다른 클럽을 돌아다니고 비싼 술을 마시고 새로운 여자들과 어울렸어요. 월요일은 미란, 이혼녀, 화요일은 은정, 사업가, 수요일은 혜경, 유부녀. 매일 다른 여자와 만났어요. 오빠, 오늘은 어디 가실래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경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경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짜 살맛 나는 거지. 시골에서 뭘 했나 싶어. 돈도 흥청망청 썼어요. 하루에 수백만 원씩 쓰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야, 오늘 술값 내가 낸다. 하며 계산도 자주 했어요. 명품 옷도 사고 비싼 시계도 사고 여자들한테 선물도 막 사줬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지만 경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은 벌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경수가 호기롭게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수혜의 문자는 점점 간절해졌어요. 경수 씨, 정말 보고 싶어요. 언제 오실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경수 씨만 건강하시면. 기침이 심해졌는데 경수 씨 생각하면 견딜만해요.
하지만 경수는 아예 휴대폰도 보지 않았어요. 문자가 와도 한 번 읽고 금세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수의 생각조차 귀찮았어요. 재호도 경수의 변화를 봤어요. 야, 너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네. 그게 바로 너답다고. 그러게. 내가 왜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나 싶어. 경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낮에는 숙취로 죽어라 잤어요. 얼굴이 다시 노래지기 시작했고 간 수치도 다시 올라갔어요. 하지만 경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생 짧은데 뭘 그렇게 조심해. 라며 더 심하게 놀았어요. 2달이 지날 무렵 수혜의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경수 씨, 저 정말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경수 씨가 행복하시면 괜찮아요. 정말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경수는 그 문자도 보지 않았어요. 그날도 새로운 여자 소영과 함께 클럽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거든요. 오빠 내일 제주도 갈래요? 제가 펜션 예약할게요. 소영이 경수에게 애교를 부렸어요. 좋지. 가자. 경수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수 씨, 저 요양원 간호사 김정순이에요. 수혜 씨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경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누가요? 수혜 씨요. 일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계속 경수 씨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셨던데 못 받으셨나요? 그 순간 경수의 술이 확 깼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수혜가 보낸 안 읽은 문자만 수십 개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더니 나중에는 아프다는 내용, 보고 싶다는 내용,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내용까지. 많이 위험하다고? 아니야.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언제 온 거야? 마지막 문자를 확인해 보니 3일 전이었어요. 그때 자신은 제주도에서 소영과 놀고 있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5시간을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경수는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라.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경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수혜는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2달 만에 본 수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수혜야. 경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손으로 수혜의 손을 잡았어요. 수혜가 힘들게 눈을 떴어요. 경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경수 씨, 정말 오셨네요. 미안해, 수혜야. 정말 미안해.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문자 다 못 봤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바보였어. 괜찮아요. 수혜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경수 씨, 서울에서 재미있게 지내셨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고. 경수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수혜가 자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혜야, 나 정말 바보였어. 너를 두고 무슨 짓을 했는지. 경수가 흐느꼈어요. 돈도 다 날리고 술만 마시고 정말 미친 짓 했어. 난 없어도 될 인간이야. 수혜가 떨리는 손으로 경수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경수 씨,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경수 씨가 행복했으면 그걸로 좋게요. 무슨 소리야? 너 없이 무슨 행복이야? 경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나 이제 안 가. 여기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치료받자. 안 돼요.
수혜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수 씨는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수혜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경수가 수혜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평생 찾던 게 바로 너였어. 너 하나면 충분해. 저도 사랑해요. 경수 씨. 수혜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문자 못 보셔도 괜찮아요. 경수 씨 행복하신 모습만 상상해도 저는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경수 씨, 정말 행복했어요. 술 드시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사랑해요. 그것이 수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에 수혜는 경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경수는 긴 시간 동안 수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수혜야, 미안해. 사랑해. 내가 보낸 문자 이제야 다 읽었어. 정말 고마웠어. 나 때문에 아팠구나. 정말 미안해. 장례식 후 경수는 서울의 모든 걸 정리했어요. 클럽 사업 투자금도 포기하고 만나던 여자들과도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수혜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어요. 지금도 경수는 그 요양원에서 살고 있어요. 수혜의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수혜가 보낸 마지막 문자들을 매일 읽으면서요. 경수 씨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좋게요. 정말 사랑해요. 경수는 매일 이 문자를 읽으며 다짐해요. 수혜야, 이제 내가 너처럼 살아볼게. 다른 사람들 돌보면서.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수혜는 끝까지 그를 용서했어요.